디지털 조선TV 시청자 여러분, 12월 8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사실 제가 연말이라 화요일, 목요일 최근 들어서 두세 번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제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데 이런 말을 또 문구를 인용하면서 합종연행이라고 제가 한마디를 골랐던 적이 생각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 방송을 본지 아니면 본인들이 잘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돼서 극적으로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이렇게 합류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찢어져서 지금까지 만약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었으면 아마 지지율은 몇 프로라도 더 하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부 정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그게 뭐 이권 다툼이든 뭐가 됐든 되고 나서 잘 되니 그 안에서 뭐 지금도 다소 뭐 매듭이 안 지어진 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앞서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정치라는 게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커플룩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후드티 같이 하는 이런 장면들에 대해서 어색한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이 효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지율 여론조사에 보면 그때는 뭐 동률도 나타나고 1%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는 지지율도 나타나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 김종인 컨벤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도 바로 뭐 반응이 수십 프로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한참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올라와서 지금 가장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45.3%, 그 다음에 뭐 이재명 후보가 37.1%에서 무려 8.2%포인트 차이가 나는 지금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보면 뭐 김종인 영입 잘했다 뭐 이런 말들도 뭐 언론들이 여러 개를 달고 있는데 이 김종인 영입뿐만이 아니고 앞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이 영입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짜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김한길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다 이 큰 틀에서 짜여져 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지지율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원팀으로 이래 떨어졌던 지지율도 회복하고 원팀 효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히 이분들이 합류를 했고 잘 해결됐고 또 마침 해결됐을 때 부산에 가서 또 이렇게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 가서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지자들과 나머지 뭐 2030이라든지 좀 떨어져 나갔던 지지율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한다가 51.3%, 그 다음에 여당에 의한 교체를 원한다가 40%, 무려 11%가 차이가 납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이 도움이 된다가 53.2%, 도움이 안 된다가 37.9%, 뭐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만 봐도 그렇죠. 지금은 뭐 누가 봐도 꽤 나름 여유 있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뭐 선관위에서도 오늘 뭐 관련 자료도 나왔는데 출판 기념회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생깁니다. 방송 출연도 이제 제약이 생기고 정해진 것들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죠. 근데 그 직전에 지금 나온 여론조사라 어째 보면 다 똑같은 그림에서 지금 90일 앞두고 제가 봤을 때 이 지지율 격차를 큰 틀에서 바꿀 수 있냐 하면 못 바꿀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뭐냐, 이 실수를 유발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여러 작전을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째 보면 전략이 되겠죠.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청년층이 소위 말하면 민심이 잘 움직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포퓰리즘이라든지
그래서 이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은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이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내가 진짜 존경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말 자체가 또 말 바꾸기 사기꾼 이재명 박근혜 존경한다더니 사기꾼 말장난 지도자는 이중언어 안 돼 이렇게 토론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이것도 강력하게 주장하더니 최근에 들어와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제가 봤을 때 국민의 반대가 높으면 안 하겠다. 진짜 이런 이중언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포퓰리즘식 정책 자체가 위험하지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 첨언하고 싶으면 너무 많죠. 이렇게 이런 정책에서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 지금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이 여기 휘말리지 않으려면 저는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즘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포퓰리즘을 서로 다큐멘터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라 국가 예산이 바닥나고 국간이 비고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하지 않을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선거 전략에서는 오늘도 그 김종인 위원장 발언 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어차피 포퓰리즘인데 국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고 예산 5조를 지원하겠다. 아니면 50억을 편성하겠다. 소상공인 위해서. 작다. 나는 받고 더블. 소위 말하면 이게 포커나 이런 소위 게임에서 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지금 이 부동층이나 중도층이나 청년층은 이런 데 민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모든 정책을 다 변화했죠. 종부세도 12억 지금 9억에서 12억 늘리고 부과 대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자꾸 이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과세 강력하게 하겠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꿨습니다. 내년도를 또 유예하겠다. 이유는 주식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물론 당연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를 했었어야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말 바꾸기 정책 여기에 나는 오히려 다큐멘터리로 대응하지 말고 바꿔 하나 더 줘라. 포커나 똑같습니다. 우리 홀라 이런 게임이 있는데 할 때 저도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게임을 잘 못하지만 바꿔 하나 더 주는 거죠. 난 2배로 줄게. 아니야 작아 2배로 줄게. 나는 오늘 그래 김종인 위원장 이 발언을 보고 원팀 구성 잘했다. 역시 이런 데 대해서는 경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자대결해서.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게 지지율이 이 정도면 굉장히 견고한 차이입니다. 바꾸기 쉽지 않죠. 또 왜냐하면 이미 대구 경북 지지율 지금도 오늘 여론조사에 보면 강주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는 제일 좋고 이 지역 감정도 없애고 지역을 탈피해야 되는 건데 이 구도는 완강합니다. 그래서 캐스팅 보도가 충청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깨려고 지금 윤석열 후보 총장 임명 당시 검증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신공격 줄 일이 뭐니 저는 그런 거 아예 가치도 없다고 생각들지만 나는 대장동 수사 하나만 보더라도 현 정부 아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지부진하죠. 정말 희대 나는 이게 사기극이라고 보지만 지금 수사 과정이나 수사 나온 결과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또 국민만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가진 자의 도둑질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권을 한마디는 모사제인 성사제천입니다. 이 뜻이 뭐냐?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이 뜻입니다. 이런 좋은 전략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우고 하면 나머지는 이제 90일 남았을 때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난 모사가 아니고 지금 저쪽에서도 여러 가지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오고 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효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주변 인물, 지금 부인 다 이미 수사했던 걸 탈탈 털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저는 지금 현 집권 여당 민주당에
악수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갈량이 예전에 북벌을 단행할 때 호로곡에서 사마이를 상대로 화공을 펼치는데 화공이 뭡니까? 이제 불로 공격을 할 궁지로 몰았는데 표주박 지형이라고 호로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몰아서 예를 들어서 불화산을 쏘든 불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비 내리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제어를 하지 못하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지만 이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철저하게 이 포퓰리즘에는 포퓰리즘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독자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